안녕하신가요?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계절이 다가옴을 느끼는 설레는 때입니다. 다들 코로나로부터 평온하신지요? 기분 좋은 계절에 무거운 마음으로 쓰는 저의 사연을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상 며느리들께 화이팅을 외치는 마음으로 신랄하게 한번 적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며느리입니다. 대학 때 미술을 전공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웹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작은 디자인 사무소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바깥일하는 남편의 반도 못 되는 돈을 벌어오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돈을 꾸준히 벌어왔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셋이 있고 딸 둘에 아들 하나라는 금메달을 딴 엄마예요. 아직 대학을 간 자식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장 애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열혈 맘이기도 하고요. 학교 가다가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거의 다 같이 집에 모이는 시간이 밤 12시인지라 그때까지 저는 잠에 들지도 못한 채 애들을 기다리거나 뒤늦게 애들 간식이라도 챙겨주고 자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야 피곤한 몸을 이끈 채 침대로 뛰어 들어가다시피 하며 사는 중입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면 서울에서 인천으로 새벽 출근을 해야 하는 남편 밥 차려준다고 정말 머리가 몽롱한 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일어나고요. 알람도 혹여나 남편이 알람 소리에 더 일찍 일어난 바람에 일하면서 피곤해할까봐 제 머리맡에다가 핸드폰을 두고서 알람을 진동으로 설정해 둔 뒤에 저 혼자서 남편보다 30분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립니다. 남편 출근시킨과 동시에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그러면 저는 또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가는 것까지 보고는 나중에야 제 아침밥을 챙겨 먹으면서 저의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가족들을 위해서 바쳐오는 시간이 저 개인을 위한 시간보다 배로 많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제 일을 하는 하루가 시작되더라도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보니까 집안에서 집안일에 완전히 눈을 뗄 수 없는 환경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점심을 먹다가도 자연스럽게 입안에 음식물을 쪼물떡거리며 세탁기를 돌린다거나 물 한 잔을 마시려 하거나 커피를 내리는 와중에도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등 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죠. 그런 보통스럽지만 정말 고통스럽기까지 한 삶을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내 손에 커가는 아이들과 의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 가정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고, 곧 아이들이 하나둘 대학을 가고 제 손에서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된다면 제가 지금보단 훨 편안하고 저를 위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견딜만 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워킹맘들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참고 살면서 인내심을 길러가는 저에게도 벅차기만 한 뜻대로 될 수만 있다면 확 포기를 해버리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숨이 턱 막힐 것이라 생각되는 그 존재,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21살에 저희 남편을 낳으셨던 시어머니는 현재 무려 70이십니다. 환갑도 아닌 칠순을 기념해야 하는 나이란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 이제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연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며느리 잡는 버릇과 성격은 도대체 유해지지가 않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들에게서 바라는 효도가 정말 말도 못하게 엄청난 분이십니다. 저하고 결혼하기 전부터도 남편은 시어머니 전화에 아주 그냥 쩔쩔 매었을 정도로 시어머니가 남편 주변에서 맴도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남편하고 대학에서 캠퍼스 CC 커플로 만났는데요.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절대로 10시를 넘기지 말라며 아침에 나서는 남편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용돈을 끊겠다는 말까지 해서 남편이 억지로 저하고 데이트를 할 때 필요한 돈을 받기 위해서 10시에 칼같이 맞춰 집으로 들어가는 신데렐라 남자 버전의 짓거리를 하기도 했고, 오죽했으면 회사에 입사를 하기 직전에는 반항을 한번 해보겠다고 10시보다 딱 1시간 늦은 11시에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용돈을 끊어버리신 바람에 남편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죠. 제 눈에는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었고요. 아들이 알아서 돈을 벌고 싶으면 진작부터 과외를 하던 알바를 뛰던 해서 돈을 벌면 그만이었을 테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다 큰 성인 남자애한테 여자애한테나 할 법한 잔소리를 해가면서 통금 시간을 정해놨다는 것이 참 제 눈에는 둘 다 이상해 보였었어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는 워낙 회식도 많은 부서였고 해서 통금 시간을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내 새끼가 잘 커서 이제는 혼자 돈을 번다? 라면서 동네방네 자랑이란 자랑은 다 하시고
남편이 주지도 않는 용돈을 벌써 몇십만 원씩 받고 있다면서 주변 아줌마들한테 자랑을 해버린 바람에 남편이 얼떨결에 친구 엄마로부터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시어머니께 반강제적으로 그만한 용돈을 쥐어드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착한 건지 무딘 건지 얼떨결에 했다는 느낌 말고는 자기는 큰 불만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어머니니까 그냥 어머니한테 용돈을 챙겨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머님이 밖에 나가 거짓말을 하고 다니신 게 아니었을까 하면서 오히려 더 시어머니 용돈을 잘 챙겨드리고자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 거기까진 저도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며 이해를 했어요. 자기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인데 그 계기가 어땠든 간에 남편이 싫지 않고 용돈을 드리고 싶었다면 그건 아들이 남편의 자유니까 제가 연애를 하던 와중에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시어머니와 독대를 하게 된 후로 저는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게 다 저와 남편을 향한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식을 올리기 전 저만 따로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날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서 청첩장을 돌리겠다고 술 마시러 나간 주말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집에서 들어누워 여동생이랑 얼굴팩을 하고 있다가 불이 났게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한테 아들은 자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자식을 정말 사랑하시는 어머니시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그 뒷말이 너무 기분이 묘하고 싱숭생숭했네요. 나는 아들이 내 남자친구고 서방이고 죽을 때 함께 데려가고 싶은 내 동반자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와이프 될 며느리를 앞에 두고서 자신의 남자친구고 서방이고 나보다 빨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때 함께 데려가고 싶은 동반자라고 하니 제 기분은 썩 유쾌하지 못했네요. 아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니 자신이 화를 내거나 섭섭하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잘 챙기고 잘 인사하러 오면서 얼굴을 비추라고 하시더군요. 이거 참, 이 남자랑 결혼하면 시어머님 시집살이가 만만찮겠다는 오싹한 생각이 쓱 들어오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남편이 싱글이어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던 총각 시절 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아들 삶에 간섭을 하시면서 본인의 존재를 부각시켰습니다. 저희가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래봤자 시댁과 같은 구대에 위치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독립을 하긴 했는데 아들을 연인 이상으로 생각하는 시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었죠. 거리가 좀 멀면 시어머니가 너무 멀다며 잘 찾아오지 않거나 제풀에 힘이 들어서 전화로만 안부를 물으며 간섭을 하셨을 텐데 집이 가깝다 보니 시어머니의 너무나도 좋은 간섭의 타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집값이 저렴한 편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 근처에 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아들을 매일같이 보고 싶어 하는지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놨다면서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아주 그냥 뻔한 레파토리대로 저희 남편을 불러댔습니다. 초반에는 결혼 초니까 남편이 꼭 저를 데리고 시댁을 같이 갔었는데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같이 왔네? 하며 같이 왔다는 껄끄러운 티를 내시니 제가 속 편하게 남편을 매번 따라갈 수가 없었고 몇 번의 경험 후에는 남편에게 혼자 다녀와 하면서 괜찮은 척 말을 했더니 남편은 정말로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는 시댁에 가더라고요. 뭐 가서도 몇 시간이고 밥을 먹고 있는 건지 한참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래도 딴에 저한테 미안했던지 포장마차나 마트에 들려서 간식거리를 자주 사오곤 했네요. 남편이 총각 시절부터 시어머니 입자랑으로 인해서 용돈을 드리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거의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는 돈이 50만 원이 되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다 좋죠. 자식인 남편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용돈을 넘어서까지 정말 저희 남편 통장에서 돈을 많이 더 빼가셨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는 온 집안의 어른들이며 시아버지까지도 임신했다고 경사가 났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쏠리는 관심이 싫었는지 저희 남편한테 TV를 바꿔달라고 하셨고 조금 더 지내다가 남편이 저 챙기느라고 얼굴을 잘 안 비치면 섭섭한 티를 내면서 불러서는 멀쩡한 세탁기를 바꿔달라 하더니 급기야 저 막달이 되던 쯤에는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집에 있는 냉장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퇴근한 남편을 집에 보내질 않은 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급기야 냉장고를 바꾸시더라고요. 1년 사이에 가전제품 3개를 갈아치운 겁니다. 그쯤 되니 남편도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운지 저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곧이어 저는 아이를 낳았고 연달아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다고 아주 그냥 정말 얘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남편을 불러내던 말던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 육아가 더럽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에 남편을 불러낸다거나 지나치게 집 밖으로 자리를 비우게 하는 날에는 꼭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얘가 아픈 것 같아. 혼자 예복이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아이든 저든 둘 중 하나 갖고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으니 당장 집에 오라면서 독촉을 했죠. 그러면 남편은 미안하다며 재빨리 시댁에서 나와 저에게 달려와줬고 저는 이 말 같지도 않은 남편 한 사람을 두고서 시어머니와 첩질하는 영과의 대결을 펼치는 것 마냥 정신적인 피로를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관계에서 첩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였죠. 잘 지내는 부자 사이에 제가 끼어든 것만 같아서 아주 그냥 기분이 잡치는 듯한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기분 나쁜 관계를 신경 쓸 겨를도 없게 하는 제 자식들이었죠. 그 오랜 시간을 내 남편을 지 남편처럼 여기는 시어머니와의 눈치 싸움으로 버텼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이 필요할 때는 가진 구실을 만들어내면서 남편을 제 옆에 두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자식에게서 효도를 바라는데 그 효도는 바로 얼굴을 자주 비추는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신을 향한 효도를 요구하셨어요. 물론 남편을 향해 효도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었기에 남편을 불러내는 방식으로 한 번이라도 자기 아들을 더 보려고 하셨고 남편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시어머니 부름에 바로바로 달려가지를 않고 아이들을 더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 타겟이 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닌 저한테 연락이 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오라고 하신다든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며느리 밥 좀 한번 먹어보자면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한테 맛있는 밥 한 끼 차려달라며 죽음을 빌미로 살벌한 부탁을 해대기도 했습니다. 점차 남편이 일하는 것과 육아의 병행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예 시어머니 연락을 잘 받지를 않고 용돈만 보내며 기본적인 자식 노릇만 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에게 매달리며 남편을 대신해서 정성스러운 효도를 하길 강요했어요. 심지어 저는 시어머니 목욕탕 가는 것도 따라다니면서 주기적으로 때를 밀어드려야 했고 시어머니 쇼핑할 때는 따라가서 쇼핑 도우미가 되어드려야 했으며 물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돈은 다 제 지갑에서 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생일밥 잘 차려드리는 기본적인 효도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따박따박 선물을 사다 드려야 했고 아이들을 좋아라 했기 때문에 애들을 우르르 데리고 시댁에 가서도 주기적으로 밥을 먹어야 했으며 그건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도 여전했어요. 아이는 이쯤 되면 엄마가 할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거의 비서가 아니냐고 했었을 만큼 제가 시어머니 옆에서 딱 달라붙어 해달라는 걸 다 해드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환갑이 넘고 칠순이 되신 해까지도 그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버린 후 고약한 마음이 버릇이 되고 태도가 되어 더 악질로 변했어요. 코로나로 한참 애들 걱정 핑계를 대면서 결혼 후 난생 처음으로 시댁을 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들한텐 코로나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살아생전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은인이었어요. 애들을 집에서 케어해가면서 한 해를 보냈고 그럼에도 그 사이사이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무작정 쳐들어온다고 하셨을 때 겁을 먹고 5번 정도 시댁에 간 적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 효도를 하지 않는다면서 제가 변했다고 괘씸해졌다고 말하시기 시작한 시어머니가 급기야 평소에도 저한테 불만이 있는 건 남편한테 자주 욕을 하면서 풀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져서는 저를 아주 그냥 효도의 효자도 모르는 불효한 며느리 취급을 하며 매일같이 욕하는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제가 그런 여자가 아니란 걸 아는 사람이었는지라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기 바빴고 결국 그 정도가 심해지자 시어머니께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렇게 오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으로 불현듯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목욕을 가자면서 이 시국에 목욕 바구니를 챙겨서 말입니다. 일부러 아들내미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 남편이 집에 없을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집에 와서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자고 팔을 잡아 끄시는데, 정말 거의 끌려나갈 뻔했네요. 노인네 힘이 고집 만큼 세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욕탕에서 감염자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데 거길 가자는 위험천만한 소리를 하세요. 하며 약간의 신경질을 부리자 제가 또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목욕 바구니를 거실 한복판에 그냥 훌루덩 던져버리시더니 그럼 집에서 목욕을 하지 뭐! 라고 하며 화장실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자마자 욕조에다가 뜨신 물을 받기 시작하셨고요. 이내 화장실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어머님은 무작정 그 탕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을 뒤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나는 상태였고 시어머니가 거실에 던져놓은 목욕 바구니를 다 하나씩 주워 담고 정리하고 그 중에서 흘러나온 샴푸액은 또 따로 물티슈로 닦아내고 마른 수건으로 2번 닦고 아주 그냥 시엄마란 년은 뜨거운 물에서 몸을 지지고 있는데 며느리는 그 앞에서 시엄마가 싼통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진짜 저 스스로도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냐면서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부엌에서 찬물을 벌컥벌컥 거리면서 집안을 그냥 걸어다니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때밀러 들어와! 하고 저를 부른 것이었죠. 저요? 뭐 바보도 아닌데 그걸 또 부른다고 따라 들어가서는 손에 때타올 하나를 들고는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욕조에 뜨거운 물을 빼면서 그 안에 앉아있을 테니 때를 밀어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 욕조는 우리 가족들이 쓰는 욕조인데 그 안에서 지 때를 벗겨버리면 때가 다 욕조에 낄 거 아니냐고요. 이 무슨 더러운 건가 싶어서 어머님 나중에 저 청소하기 힘들어요. 그냥 나오셔서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라면서 화장실 욕조 의자 하나를 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죽어도 맨몸으로 밖에 나가기 싫다면서 더럽게 뜨거운 물을 약간 남겨놓은 채 그 안에서 편하게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급기야 저한테 때를 얼른 밀어달라고 손을 잡아 끌어서는 자기가 있는 욕조 안으로 당기는 바람에 제 상체가 욕조 안으로 잠깐 휘청거렸다가 시어머니 얼굴에 때타올이 약간 스쳤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니 이게 진짜 해달라면 해달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뭘 자꾸 나오라 마라 지랄해가지고 승질을 부리는 거야. 밀으라면 밀고 하라면 하라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화장실 안이 정말 쩌렁쩌렁 울린 만큼 저한테 소리를 질렀고 정말 제가 귀 떨어질 정도의 고함에 놀란 나머지 때를 절대로 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요 진짜 이 정도로 내가 비참하게 며느리 짓이나 해야 하나 싶어서 멘붕이 왔습니다. 기어코 제가 세신사도 아닌데 시어머니 옆에서 굽신거리면서 내 일도 못하고 내 살림 챙기지도 못한 채 내 집안의 욕조 안에서 더러운 시엄마 때를 벗겨가면서 노동을 강요받아야 하나 싶어 울컥하더군요. 생각을 고쳐먹고 때를 밀어주는 척 하다가 욕조 안 물에 살포시 무슨 꽃잎 떨어지는 듯한 그 때들을 보고는 더러움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아주 그냥 시어머니 피부가 피가 나도록 때타올을 손에 꽉 끼고서는 비명을 질러대며 때를 밀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제 안에 있는 힘을 양껏 꺼내들어서는 등에다가 아주 그냥 피부를 벗겨내던 때 안에 숨겨진 살점을 벗겨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래 어디 한번 때 밀어보자 하면서 함성 소리를 키워가면서 때를 벗기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가 아이고 나 죽어 나 죽어 하면서 등을 피하고 그 욕조 안에서 제 손에 들린 때타올을 피해보겠다며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도망갈 곳이 없다고 느낀 건지 한 몇 분 동안 거의 겁에 질려 죽겠다는 듯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제 팔을 막아서면서 때타올을 피하시더니 제가 왜? 때 밀어달라며! 하고서 죽일 때 노려보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내가 너 힘들게 이런 걸 시켜가지고 하면서 안 하던 제 몸 걱정을 하면서 그만해도 된다고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저요. 손에서 때타올을 화장실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아이씨 괜히 잘 지내고 있는 집에 쳐들어와서 승질을 건드리고 있어 이 할망구가 하며 한 차례 더 씩씩거리며 한마디 퍼부어준 뒤에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나왔고요. 밖에서 진정시키며 화장실 문을 노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에서 욕조 안에 물을 빼고서는 차마 따끔거리는 등에다가 물을 부을 수 없었는지 씻지도 않고 옷만 입은 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순간 놀랬다가 나 갈게 푹 쉬어 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날 시어머니의 등이 꽤나 따가워서 침대에 제대로 눕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있는 힘껏 죽어라 피 한 방울 보겠다며 때를 밀어버렸거든요. 아주 아스팔트 위에 피부가 긁힌 것처럼 아파 죽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연락도 못하고 남편한테 대신 연락을 해서는 병원에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가달라고 저녁에 전화를 했고 뭘 모르던 남편은 애엄마한테 연락해서 낮에 병원 한번 가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저하고 같이 병원을 가기에 무서웠는지 알겠다 라고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고 끝내 저한테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저한테 연락은 쭉 없으시고요. 진작에 목욕탕 따라서 끌려갈 때 이 짓을 한번 해줬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착해 빠진 며느리여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버릇을 제대로 이른 나이에 고쳐놓지 못한 장본인이자 못난 죽일년이었죠. 이제라도 시어머니한테 며느리의 매운 손맛을 보여드리며 겁먹게 해드린 바람에 남은 생 동안에 며느리로서 제 팔자는 피고 살 것 같네요. 아이고, 제 때를 벗겨낸 것 마냥 기분이 개운하고 뽀송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